규제에 묶여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나오는 주민지원금이 정작 주민 몰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시민들이 급격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 대행업체가 뜨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 맞는 추석은 성묘와 차례상 보기도 비대면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납골당 방문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여러 규제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해마다 지원금이 주어지는데요. 마을 인구와 면적에 따라 해마다 나오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마을을 찾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청댐 주변 지역인 보은군의 한 마을. 주민 대다수가 20년 가까이 금강유역 환경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있던 지원금 실체에 대해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딴 동네는 농기계,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가지고 딴 동네 이장 한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나온다고. 몇 달에 걸쳐 지자체에 질의한 끝에 6년치 기록만 남아있다는 말과 함께 받아든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6년간 이 마을에 공동 농기계와 농자재 등의 구입비로 교부된 사업비는 모두 8,500여만 원. 매년 평균 1,400만 원 넘는 사업비가 경운기, 트레일러, 포크레인, 컨테이너 등 공동 농기계 구입에 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 농기계들은 어디에 있을까? 확인된 공동 농기계만 20개가 넘는데 지자체 점검 결과 모두 이장 집과 다른 2가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전체 13가구 중 오직 이 3가구만이 공동 농기계를 사유화하면서 면세유까지 받아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지원금과 농기계 관련해 마을 회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의라는 게 없고 이 동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올해 뭐 어떻게 돼서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분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비가 교부될 텐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17명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인데도 마을일을 보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주민들은 이장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 놔야지 어떻게 이장백이 엄청나요? 그렇게 해서 권력이 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이 마을에 진행된 낙후 지역 먹는 물 사업도 석연치 않은 건 마찬가지. 1억 5천만 원 넘는 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산 중턱이 아니라 이장 소유의 농지 옆에 마련됐습니다. 이장은 각 가구에 돈을 내야만 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반발이 거세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놓고는 이제 있지도 않았을 때 돈 10만 원씩 내라고 했잖아. 그지? 10만 원씩 내려가고 20만 원 내라겠지 나중에. 다 틀린 거야 사람마다. 그러나 일부 가구들은 이 지하수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는데 안 올라와. 물은 이제 지금 비 와서 빗물 받아 먹지만 일주일만 가고를 것 같으면은 이제 떠다 먹든지 사다 먹든지 해. 주민들의 의구심과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이장은 문제를 제기한 주민에 대해 마을의 평온을 깨고 주민들의 약점을 잡는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해당 이장이 오랜 기간 지원금을 사유화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누명 쓴 퇴직경찰관의 억울한 사연 추적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경찰은 무죄 판결이 나기 전 문제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감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모욕을 준 경찰관에게 원인이 있다는 진정이 제기된 건데 당시 경찰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부실 조사와 모욕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된 노승일 씨.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은 건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현장에서 퇴직 경찰인 자신을 순사라고 깎아내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불친절이 계속됐고 인적사항을 알아야죠. 왜 지금 자꾸 뭐 옛날 생각이 나세요? 앞뒤를 자꾸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아, 옛날이라. 네, 옛날이라 배우셨구나. 군대 근무를 안 해봤어. 잘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사고 원인을 잘못 판단한 데 대한 항의도 무시해 문제가 생긴 거라며 경찰관의 잘못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 등 관계 규정 곳곳에는 이런 행동들을 금지하고 징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징계는커녕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감찰관을 찾아가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순사 표현과 앞뒤를 이상하게 배웠다는 등의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요. 또 관련자의 진술, 또 목격자, 그리고 유사한 판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계에 이르지 않는다. 불친절과 비인권적 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끼어들기 사고의 원인을 타이어 펑크로 잘못 판단해 흔적 측정 요구를 거절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린 결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뭐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원론적인 답변은 결국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건데 이후 이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원인이 경찰관 순사 발언에 있고 모욕적인 언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데다 노골적으로 측정 요구를 무시하거나 간섭으로 치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한 전혀 다른 판단. 여기에 폭행과 무관한 진단서로 상해를 주장하며 금지된 합의 유도를 하고 사적인 내용 증명에 근무지를 표기한 행동강령 위반과 상해 관련 허위 진술, 보복성 민원 등 노 씨의 고소에 따른 수사 외에도 밝혀야 할 의혹이 많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고소가 돼도 수사적인 상황이니까요.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거 향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명을 쓴 노승일 씨는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재환 충북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의원과 함께 당시 박 의원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이장 3명 등 관계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도 의회는 박 의원이 제출한 사직 안건에 대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동 자제가 권고되지만 강제는 아니라 고향 방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납골당과 묘지들은 대비를 하고 있고 성묘와 차례상 보기도 비대면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지만 공동묘지에 성묘를 오는 일행이 곧잘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사람이 붐비는 추석을 피해 미리 고인을 찾는 겁니다. 원래는 차도 막 많이 밀리고 사람들도 많고 또 위험하잖아요. 추석 때 붐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미리 온 거예요. 도내 묘지와 납골당 등 봉안시설 47곳은 명절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검사는 기본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건물 안에 50명 이상이 동시에 모이지 못하도록 시간대별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 목련공원의 경우 보관 중인 유골함이 2만 기 정도인데 추석 연휴 최대 3천 가족만 입장할 수 있어 오는 25일까지 예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명절 기간 봉안시설 내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문을 닫습니다. 벌초도 직접 고향을 방문하는 것보다 산림조합이나 농협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밀집되는 것을 예방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그런 운영 관리에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추모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재료와 음식 구입도 시장 방문보다 온라인 쇼핑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귀경 귀성객들이 붐빌 도내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27곳에는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깜깜이 환자들과 접촉할 경우에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충북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는 10명 안팎으로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있지만 전국에서는 여전히 하루 100명 넘게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각종 회의며 세미나, 집회까지 모든 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의 좌충우돌 적응이 한창입니다. 온라인 중계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부쩍 귀한 몸이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처음 선보인 온라인 집회. 평범했던 시민은 생방송의 진행자가 됐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현장 연결도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리포터 안 들리시나요? 당황하기는 현장의 초보 리포터도 마찬가지. 소리가 안 들려. 네. 네. 저는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직한 주제의 전문가 포럼도 마찬가지. 처음엔 소리 없이 영상만 나오더니 시스템을 다시 줌을 껐다 킬 생각이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대로 영상 없이 소리만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니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재정 사업을 해보자. 일주일 전 없던 장비를 급조해 낯선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 주최 측은 식은땀에 옷을 적셔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활용해보지도 않았고 또 인터넷 방송만 주로 찾아보았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눈앞에 그냥 커다란 바위가 있는 느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연기를 거듭했던 각종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장비나 기술 등 정작 준비된 곳은 많지 않아 좌충우돌 힘겨운 시도가 한창입니다. 점점 총회나 강연, 세미나 등 민간 부문의 온라인 중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술적 중계 대행은 이미 사업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휴대폰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채널들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세로 떠오른 전에 없던 소통 방식이 마치 낯선 언어처럼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